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간다며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일가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와 완도경찰서 등은 지난 2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10살 조윤아 양과 부모 등 3명을 찾기 위해 생활 반응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완도 신지면에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체험학습을 다녀오기로 했던 조양 가족은 지난달 31일 휴대전화가 모두 꺼진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돼가는 빗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 상가 단지의 경우는 인근 주택수에 비해서 상가가 훨씬 많은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그 실태를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 상업지역입니다.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건물 곳곳에 임대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나붙어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 1층에선 지난 2018년까지 27곳이 영업을 했지만 지금은 2곳을 빼곤 모두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 3층은 아예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보다 이 상가 세대가 더 많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장사가 안 돼. 장사를 해봤자 사업성이 없고 임대료도 못 내기 때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주택단지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설정된 상업용지 때문입니다. 상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는 1,700여 세대. 안 그래도 상가가 넘쳤는데 지난 2013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상업용지 이외에 추가로 주상복합용지 2블럭이 상업용지로 전환되면서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아진 겁니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LH 등 혁신도시 개발 3사가 미분양을 이유로 당초 토지 이용 계획과 다르게 용도를 바꾸면서부터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필지가 큰 규모 땅이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게 쪼갠 것이죠. 이 쪼갠 것도 분양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땅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전환시켜 준 것이죠. 이 같은 상업용지의 과잉 분양은 인근의 다른 상업용지로까지 그 불똥이 튀었습니다. 혁신도시 프리미엄을 믿고 투자했는데 인근에 우후죽순 상가들이 생겨나면서 분양이 안 돼 이자도 못 내서 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음식 특화거리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백약이 무효고 이젠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양받은 사람 다 망했고 이 건물을 짓던 건물주도 이자를 못 내서 지금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굉장히 경매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 말 현재 빗가람 혁신도시 인구는 3만 9천여 명에 추산되는 상가 수는 만여 개. 그렇지만 잘못된 수요 예측과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7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가 공실률은 10년이 다 돼가는 빗가람 혁신도시의 민낯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16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123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목포 33명, 여수 24명, 순천 29명 등 1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이후에 나흘째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원숭이 두창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방역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보건복지국장을 반장으로 한 38명의 대책반을 꾸려 환자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맡기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립목포병원에 병상 4곳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두통이며 감염자의 혈액과 체액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폭등하는 물가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도 쌀값이 지속해서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 원 선으로 지난해 소학기 평균 21만 원보다 14.9%가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들은 최근 쌀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3차 시장 격리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와 동시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부활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구조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와 공장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곡성의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8톤 철강 구조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올해 1월 여수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83살 이웃 주민을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상무중앙로에 추가 공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북동신협에서 팔복빌딩 방향 150m 구간 전체 8개 차로 중 건설을 위한 가시설과 복공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